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TX 샘 거짓말 드디어 들통나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혈압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케빈 올리어리, 이 친구는 캐나다의 억만장자죠. FTX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FTX의 대변인으로 무려 1,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가 지금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샘 뱅크먼이 그 유죄이지 않다. 그러니까 샘 뱅크먼을 되게 변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직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인데 벌써 유죄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샘 뱅크먼이 글쎄요 좀 두둔하는 발언이죠. 케빈 올리어리가 FTX로부터 받은 돈이 9.7 밀리언. 이게 뭐 거의 우리 돈 얼마일까요? 한 130억 정도 되는 돈이 FTX 거래소에 있었고요. 1 밀리언 13억 정도 하는 돈은 이제 FTX 거래소에 그 주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 날렸다고 본인도 나도 피해자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CG 그 바이낸스 대표가 1,500만 달러를 받았죠. FTX로부터. 그래서 케빈이 사기꾼들과 이거 한패가 됐다. 근데 너 지금 시리어스하게 샘 뱅크먼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 진심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샘 뱅크먼은 당연히 이제 나를 위협한 거는 바로 너 CG였다. 너도 나쁜 놈이지. 왜 지금 우리한테 이런 이제 신경전이 오고 가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어, 그러니까 샘 뱅크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이 친구 조라고 하는 사회자가 케빈 올리어에게 계속 강한 어조로 물어봅니다. 샘 뱅크맨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유죄인 거 너 알았다고 보지 않냐? 너 그거 알았잖아. 케빈이 얘기하죠. 아니다. 이건 오직 1,500만 달러 내 돈에 대한 학살일 뿐이다. 글쎄 내가 볼 때는 FTX 거래소 전체에 대한 학살인데 왜 너는 다들 우울한데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냐? 그렇다. 나는 우울함 속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다. 실제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Singing in the blues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말이 되냐? 당신도 여기 대변인으로 받은 그러니까 1,500만 달러 그거 날렸는데 지금 노래가 나오니? 그랬더니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결정이고 주제야. 뭐 각자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이미 유죄라고 단정해 버리는 법이 세상에 어딨냐. 사회자가 심각하게 얘기하죠. 너 계속 그런 식이면 당신의 명예, 위신 이거 다 땅에 떨어지지 않겠냐? 이제 케빈이 나는 내가 아는 바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개최되는 미국 의회 또 청문회가 있습니다. FTX 청문회 또 열리죠. 지금 세 번째, 제가 기억하기로만 세 번째인데요. 증인으로 나가서도 똑같이 진실을 말할 계획이다. 글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옹호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케빈이 그 샘 뱅크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거, 월가의 관계자들과도 규제 당국과도 매우 친하죠. 바이낸스 대표가 그래서 케빈 올리어리를 비판하죠. 케빈은 여전히 계속 거짓말을 반복할 거고 언제 다음 주에 있는 상원 의원 또 이제 의회 그 청문회 가서도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다. 그리고 샘을 이노센트 그러니까 무죄라고 또 얘기할 것이다. 안타깝죠. 그리고 정말 그 FTX 이거 지금 천재가 아니어도 그 FTX가 좀 구린 냄새가 나는 거 이거 다 알아. 지금 재무 상태 형편없었고 근데 당신이 투자자잖아. 근데 왜 샘을 비난이야 정상이지 두둔하고 있냐. 뭔가 이상한 거 눈치를 이미 사실은 다 챘죠. 그랬더니 뭐 샘도 발끈하죠. 날 위협한 건 C지. 네가 날 위협했잖아. 그거 되게 이겼네. 됐냐? 뭐 이런 식으로. 꼭 거짓말 좀 그만하지. 뭐 이런 트윗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그 테라 루나 때부터 따라 나오는 꼬리표가 있죠. 이거는 사기가 아니야. 내가 좀 뭐 알았어. 게을렀고 내가 좀 정보가 부족했던 거지. 이건 내 실수야. 이거 사기가 아니야. 실패야. 그리고 좀 미안해. 미안해.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나는 뭐
정보가 없었다. 뭐 정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말할 수 있을지 어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친구도 청문회 지금 또 가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갔고 그 전에 어딥니까? 11월에 그 델라웨어라고 하는 곳에서 청문회 갔었죠. 이번에 또 청문회 가서 얘기를 할 의지가 있다. 글쎄요. 계속 나갑니다. 청문회. 감옥에 가야 될 친구가요. 버니 매도프 아시죠? 뭐 지상 최대의 폰지 사기. 이 사람은 150년 형을 받고 작년에 감옥에서 옥사했죠. 근데 왜 쌤은 토론회, 뭐 인터뷰 이런 거 하고 있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다른 ABC라는 방송국의 그 이제 인터뷰죠. 여기에서 이 친구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또 매도프가 한 거는 이건 사업이 아니다. 내가 하는 FTX 요게 이제 real business다라는 글쎄요 얘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좀 이제 강한 어조로 또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알라메다 캐롤라인이 당신이 알라메다 예치한 투자자 종을 그냥 맘대로 썼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저는 알라메다 투자금이 마진 포지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요. 법정에 가면 다 진실만 얘기하는 거 아시죠? 당신도 자 선서해야 되고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고객 투자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게 진짜 한숨을 푹 쉬고 5초간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정확히 범행을 부인합니다. 나는 고객 자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표정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계약서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FTX 거래소를 쓰는 투자자들이 디지털 에셋을 이제 투자를 해서 거래소 계좌에 넣는 거죠. 이것은 항상 당신과 있을 거고 이게 FTX 트레이딩 뭐 이런저런 뭐 마진, 선물, 옵션 거래에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 안 건드린다. 당신의 돈은 절대 뭐 빌려지지도 않고 하여튼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이 사실이 아닌 게 됐죠. At least 1 billion이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뭐 1조 3천억 정도 되네요. 근데 at least고요. 이게 2 billion인지 3인지 모릅니다. 고객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새로운 FTX CEO가 앨런 그 이제 미국도 최대의 회계 부정 사태를 이렇게 잘 일으켰다가 정리를 했던 친구죠. 이 친구는 내가 지금 35년 경력 중에 이렇게 장부가 엉망인 회사는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장부 자체가 없어요. 타임즈에서는 FTX 지금 거래자들 기존 돈 잃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샘 뱅크먼은 trying to find the guy who did this. 이거 누가 했는지 지금 찾고 있다. 뭐 자기가 한 거죠. 자기가 했는데 지금 누굴 찾고 있습니까? 뉴딜 그러니까 딜북 컨퍼런스 자체가 뉴욕 타임스가 민주당 후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민주당 가장 많이 후원했죠. 이건 뻔한 어떻게 보면 결말이겠죠. 자, 대망의 딜북 서밋 참가를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물어보죠. 계약에 의하면 FTX는 고객 자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알라메다는 그렇게 큰 고객 자금을 FTX에게서 빌려서 투자할 수 있었냐? 뭐 그건 사실인데 하지만 FTX 사용자들끼리 상호 대출이 가능한 플랫폼이 사실 별도로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수조 원의 돈을 서로 빌릴 수도 있고 그 돈을 담보로 선물 옵션 투자도 가능하다. 근데 FTX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청산시켜야 하는 위치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위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건 뭐 내 실패이기도 하다. 핵심은 사기친 게 아니고 나는 실패다. 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내가 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조금 성질나서 물어보죠. 잠깐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다. FTX는 고객 돈과 돈을 섞이면 안 되는 다른 계열사와 막 섞어버린 거 아니냐? 이제 고개를 또 한참 떨구고 좀 이따가 얘기하죠. 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지금 딱 이 표정입니다. 한참 떨구고 나 그런 짓 하지 않았다라고 또 범행을 부인하죠.
코밍글링이 이제 그 펀드를 막 섞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사실은 이 친구는 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친구죠. 뭐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압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죠.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 친구 사실 뭐 유명 인사였지만 이 사태 이후로도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그 샘을 인터뷰를 합니다. 뭐 유튜브도 찍고요. 뭐 언론사도 나가고요. 그 중에 하나 또 재미있는 인터뷰가 있죠. 사실은 여기에서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커피질라라고 하는 친구가 샘 뱅크먼을 전화로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샘 뱅크먼이 자신의 사기를 아까 다 부인했잖아요. 이번에 자신도 모르게 시인을 하죠.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전화기 들고 마이크 대고 전화 인터뷰를 이 친구가 하는 겁니다. 내가 물었죠. 너 그 고객 펀드 너 책임 있게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근데 알라메다 그 투자 회사에 계좌 이체하다가 좀 사실 날라갔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절대 고객 돈으로 투자 안 한다. 이거 이제 본인이 트윗을 했다가 나중에 이 문구를 아예 삭제하죠. 오히려 이제 11월 7일 FTX 뭐 경쟁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FTX는 괜찮다. 자산은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날라갔죠. 어 이게 샘의 이제 본인을 위한 그 변호는 결국에 두 가지의 계좌를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FTX는 그 일반 사용자들이 있고 또 이제 마진 거래 계좌가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마진 거래 계좌에 돈을 쓴 거지 일반 계좌는 그대로 뒀다. 근데 이게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샘한테 물은 거죠. 이 친구가 그가 그 이 에셋들이 그러니까 고객 자산이 잘 보관이 되고 있냐 물었죠. 그랬더니 망설이다가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재밌다는 거죠. 이 사태가 이제 일어나서 소위 이제 급락하고 있을 때 자산 뭐 FTT부터 다 지옥에 가고 있을 때 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지한 적이 없다. The money was fungible. 이거는 이제 대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고 저 돈도 그 돈이고 그 돈도 저 돈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옴니버스 원래 그러니까 하나의 통장에서 막 돈을 갖다가 자기 맘대로 써버렸다. 지금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해서 실토를 하는데요. fungibility가 그러니까 created 된 거죠. 실은 한 바구니에 자금을 꺼내놓고 내 맘대로 갖다가 썼어. 고객 인출하는 거 그거 내가 솔직히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왜 실수를 했냐면요. 이전에 그 뭐 방송국에서는 사실 다 센 편이죠. 근데 이런 유튜버는 센 편이 아니죠. 오히려 탐정과 같은 친구들이라 이 비리를 자신도 모르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 사회자는 이전에 당신 트윗 보면 고객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FTX의 고객 자금이 다 없어졌어? 물으니 샘은 나는 관련 데이터가 없다. 단, 내 추측은 고객 돈은 FTX에 여전히 있고 또 파산하기 전에 그들이 뭐 하나 7, 8조 원이나 되는 돈을 거래소에서 인출하려고 했지만 그냥 인출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은 아직 인출하지 못한 고객들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하겠지? 내 답은 그들 돈이 여전히 거래소에 존재한다. 저는 이거 들어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거래소에 있다고요? 글쎄요. 네. 사회자가 해서 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안전하게 지금 보관이 되고 있냐는 거야. 당신 말대로라면 선물 옵션 투자자들 돈과 그런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돈이 완전히 분리되어 보관되어야 하는데 정작 큰 규모의 뱅크런이죠. 코인 인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 계좌 마구 뒤섞여서 이거 뭐 거의 선착순으로 그냥 돈 빼간 사람이 그냥 임자 끝이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투자금이 이런저런 거래에 사용되도록 동의를 안 했다면 그 자금은 여전히 FTX 거래소에 있어야 된다. 그게 맞지 않냐? 뭐 나도 사태는 파악하고 있어. 하지만 내 생각은 한꺼번에 많은 고객 자금 인출이 일어나면 그 돈은 여러 가지의 동의한 투자자 외 미동의자 계좌에서도 인출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인출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린 거죠. 앞선 인터뷰에서는 다 부인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하나의 짬뽕 되어 있는 지갑에서 필요에 의해서 막 갖다 쓸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어이가 없죠. 자신의 투자금을 대출, 선물, 마진거래에 사용하는 걸 동의 안 했는데 그걸 네 맘대로 썼다고? 이거 사기 아니냐? SBF가 이제 그 당시에 고객 자금 환수를 위해서 자금 인출을 중지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지금 뭐 생각을 해보긴 해. 하지만 우리는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동등하게 그러니까 다 공평하게 자금 인출해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말을 자릅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동의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동등하게 대하냐? 동의한 내용이 다른데. 그랬더니 샘이 드디어 인정을 합니다. 그들은 펀드를 갖다가 인출해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맘대로 유용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디펜시브해져요. 샘이 갑자기 말투가 변하죠.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FTX 알라메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고객 자금을 마구 뒤섞어 버렸다는 거다. 당신 회사고 당신 책임화했던 돈인데 알라메다를 탓하는 게 말이 되냐? 쌤이 얘기하죠. 당신의 질문은 뭐 존경해. 근데 이 사람 이제 이름이죠. 허프질라. 당신은 이 토론을 독점했고 그랜스탠드 하려고 했다.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고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과장되게 행동하는 거. 너 지금 쇼하고 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질문 답을 하면 그 결정 내린 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자금 인출 저희 승인했지만 사실 이때 본인들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FTX 직원들도 인출 못했죠. 하지만 결국 자금이 바닥 난 거야.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전 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 전두환이 5.18 발포 명령 내린 건 내가 아니야. 대표가 아니면 누가 내립니까? 자, 그러니까 사회자가 피식 웃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좀 감정적이나 보죠. 이건 그러면 더 최악이다. 그러면 FTX가 항상 인출을 뭐 예전대로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서 일반 고객 자금과 마진 거래 자금을 분리해서 했다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인출은 이렇게 지금 분리돼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대출, 마진, 스테이킹 온갖 짬뽕이 된 계좌 하나에서 그냥 쑥쑥 다 빼간 거죠. 그래서 SBF 쌤은 우리를 모두 속였다. 이거 뭐 선착순으로 그냥 빼가고 망가뜨려 버린 거죠. 이제 월스트리트 실버 이 친구도 유명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역시도 쌤이 자신의 그 범죄를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그들의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그들은 실제 비트코인을 트레이딩 한 게 아니다. 뭐냐면 이게 페이크 머니였던 거예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회계 장부로만 내 지금 앱으로만 개수가 찍히지 실제 비트코인은 내 지갑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어마어마한 사기죠. 지금 사기를 치고 대표적인 이 샘과 알라메다의 그 캐롤라인 뭐 하고 있나? 바쁘죠. 샘 바쁘고요. 이 친구도 거의 자유인입니다. 뉴욕의 뭐 베이커리에서 빵 먹는 게 이렇게 지금 목격이 되기도 했죠. 뭐 거의 자유인이죠. 200만 넘는 구독자를 가진 이제 코인뷰로 사회자가 얘기를 합니다. 디파이의 파이어니어, 그러니까 디파이 선구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샘을 공격을 하는데 뭘 공격하냐? 이 사람 샘 때문에 크립토의 규제가 더 쉽게 말하면 너무 이제 힘들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디파이를 그 혁신을 저해하는 그 법을 로비했던 것이 바이낸스가 그 CG가 그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마크 유스코도 유명 그 이제 이 업계 사람입니다. 샘이 졸기에 불과하고 정말 쓸모 있는 바보다. 뭐냐? 뭐 하는데 크립토와 탈중앙화 그 디파이죠. 탈중앙화 그 금융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냥 쓰이는 졸기에 불과하다. 지금 이게 지금 인터뷰로도 이제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샘은 이거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 생각이죠. 샘은 월가의 하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립토와 디파이 혁신을 고의로 망가뜨린 거죠. 왜요?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자, 샘은 디파이 혁신 저해법에 그 로비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이제 행동이 뭐냐? 자신이 이미 지금 지옥불로 들어갔기 때문에 몇 개를 더 데리고 들어갈 수도 전 있다고 봅니다. 블록파이도 지금 얼마 전에 쓰러졌죠.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테더입니다. 테더 스테이블 코인 시총 지금 1위지만 알라메다 리서치 그 투자 회사가 다량의 테더를 보유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미규제 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알겠죠. 그러면 테더를 정말 말 그대로 사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정말 힘든 시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 좋은 일이 이것으로 끝이 나면 좋겠지만 소위 이제 매도 좀 알고 맞으면 덜 아프다고 하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